지난달 25일 정부의 전국 GTX 계획이 발표됐습니다. 기존 급행철도 노선을 연장하고 새로운 노선과 함께 전국을 광역철도로 묶는다는 계획인데요. 정부의 발표 직후부터 수혜가 예상되는 지역 부동산의 집값도 뛰고 있다고 합니다. 네, 경매 시장에는 과연 어떤 영향을 미칠지 오늘은 이주환 교수님 모시고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SBS BG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주환 교수입니다. 네, 우리 교수님. 네. 지금 이제 정민앵커 이렇게 소개한 것처럼 진짜 총선 앞두고 정부가 이제 부동산 대책 연이어내놓고 있는 중이고 이제 교통혁신 대책의 일환으로 이제 또 GTX 연장 내지는 뭐 신설 노선안 발표했습니다. 기존의 것도 빨리 좀 됐으면 싶은 와중에 이제 어쨌거나 신설안이 발표됐는데 구체적 내용을 좀 알려주시죠. 예, 기존에 이제 수도권 GTX에 대해서 A 노선에 대해서는 연장이 되어서 동탄까지 확장됐던 것이 지금은 어디까지 가냐면 지제역까지 확장이 됐고요. 어디까지요? 지제역까지요. 평택의 지제역까지 네. 예, 확장이 됐고. 지제. 네. 그리고 지금 현재 B 노선의 경우는 마석에서 끝나는 게 춘천까지 연장된다고 확장 발표 나왔고요. 그다음에 이제 C 노선이 가장 핫한데 C 노선의 경우는 북쪽으로는 동두천까지 확장이 됐고 남쪽으로는 평택을 거쳐서 천안 아산까지 약 60km 정도가 확장이 됐습니다. 그 GTX 이 연장 발표는 굉장히 파급력이 큽니다. 왜 그러냐면 도시와 도시를 연결하는 고속도로 IC 발표도 지역의 부동산에 영향을 미치지만 여기엔 좀 문제점이 있습니다. 지역과 지역을 고속도로로 빨리 가지만 고속도로에서 자기들이 원하는 도심까지 가는 데는 시간이 좀 많이 걸려요. 그렇죠. 근데 GTX는 도시와 도시 사이에서 그들이 원하는 목적지인 도심과 도심을 직접 연결하다 네. 보니까 시장에서 파급 효과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이번 GTX 연장 또 신규 계획 발표로 이제 부동산 시장 전반에 미칠 또 영향 파장도 궁금한데 경매 시장 반응 자체는 어떤가요? 예, 놀랍습니다. 1월 달에 이게 발표가 있었는데 1월 말 1월 30일 현재 이 경매 내용을 보고 좀 깜짝 놀랐습니다. 예. 그동안 전국에 걸쳐서 아파트가 계속 이렇게 하향되고 있었는데 네. 100% 나왔던 게 유찰되면 70%, 그리고 두 번째 유찰되면 49%까지 유찰되는 평택 지역에서 일반적으로 60%대 낙찰을 보던 것이 이번에 발표된 1월 30일 입찰에서 평택 힐스테이트 아파트가 49%까지 떨어진 게 종전가 70%를 넘어서 낙찰이 됐는데요. 굉장히 높게 낙찰됐어요. 근데 더 경이적인 것은 입찰자가 19명이었다는 얘기죠. 이 얘기는 뭐냐면 가격만 높게 낙찰됐다고 해서 시장에서 반등이 된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거든요. 근데 입찰자가 19명이나 몰렸다는 얘기는 그만큼 실수요자들이 시장에서 선호 지역으로 부각이 됐다는 얘기죠. GTX는 시장에서 반응이 굉장히 빠르게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교수님, 뭐 경매 시장에서 이렇게 즉각적인 반응을 보일 정도면 실제 집값도 움직였겠네요. 그렇습니다. 전국적으로 지금 집값이 다 하향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지금 뭐 가격이 뭐 폭등하는 건 아니지만 상향 조정되는 내용이 나타나는 지역들이 있죠. 그 지역들을 보게 되면 일단은 GTX C 노선이 지나는 인천 서구, A 노선 관련된 인천 서구, C 노선이 지나는 김포, 안양, 평택 이런 지역에 대해서 전방위적으로 집값이 상승세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인덕원 같은 경우는 굉장히 독특한 지표를 나타내고 있는데 과거에 인덕원 같은 경우는 종전정부의 어떤 주택 공급 억제책으로 집값이 많이 상승됐던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후에 이제 공급이 그 지역에서 늘면서 이제 과천 지정타 또는 과천 지역의 재건축 등이 완공되면서 입주가 앞지면서 갑자기 집값이 굉장히 하락됐는데 최근에 이 GTX가 인덕원역 경유한다는 내용이 나오고 이런 얘기들이 구체화되면서 집값이 다시 상승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특정한 지역을 딱딱 찍어서 얘기하기는 조심스럽지만 GTX C 노선의 수혜 지역들 그리고 경기도 서부 지역들 이런 지역들에 대해서 집값이 반등세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교수님 보시기에 지금 인덕원 말씀하신 게 GTX C 노선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착공이나 완전 준공까지 대충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시간은 한 4년 정도를 거칠 걸로 보고 있는데요. 4년 정도요? 근데 이제 인덕원 같은 경우는 GTX 노선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거기가 기존의 4호선 외에 월곶에서 지는 판교까지 연결되는 노선과 그다음에 또
인동선이라고 해서 인덕원에서 동탄역까지 연결되는 노선이 있다 보니까 네. 이런 얘기들이 직접적으로 파급 효과를 더 키우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죠. GTX가 딱 들어오게 될 때 역세권의 범주가 좀 달라집니다. 일반적인 역세권은 보통 500m를 보는데 GTX 역세권은 약 3km까지 역세권을 보고 있거든요.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이 GTX에서 연결되는 여러 가지 교통의 제반 시설들이 맞물려서 집값 상승을 유도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지금 보니까 집값이 2억까지 뛰었다는 곳이 있는데 혹시 좀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거예요? 예, 집값이 2억까지 뛰어온 지역들이 이제 인덕원 지역들이 이제 그런 경우요. 인덕원 쪽이. 얼마 전까지 과천을 비롯해서 안양, 의왕 쪽이 좀 집값이 많이 났는데 많이 낮아졌는데 여러 가지 요인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너무 집값이 올랐던 것이 조정 국면으로서 정상적 가격을 가져가다가 최근에 다시 집값이 GTX 발표 이후로 조금씩 이제 가격이 오르기 시작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평택 이 지역은 GTX A 노선과 C 노선이 경합되고 또 하나 일자리가 워낙 풍족하다 보니까 수요자가 아주 든든하게 받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런 평택 지역의 집값이 반등세로 오르고 다만 평택 지역이 그동안 집값이 낮았던 이유는 과거에 도시규모 계획에 따라서 과다한 공급량을 가지고 있었고 이런 것 때문에 집값이 많이 내려갔다가 최근에 이제 삼성이 입주하고 또 GTX가 들었으면서 여러 가지 호재가 작용해서 집값이 반등되기 시작을 했죠. 예. 네. 그리고 지금 뭐 당장 현실화되는 게 이제 GTX A 노선이 이제 개통을 앞두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뭐 수서 쪽은 굉장히 많이 그거 네. 진척이 됐다면서요. 네네. 그럼 이게 동탄에서 수서 구간이 일단 열리는 건가요? 네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3월 개통 예정인데 이 지역은 사실 저 뭐 주식시장에서도 늘 말합니다. 뭐 선반영 내지는 뭐 룸에서하고 뉴스에 팔듯이 네. 여기 그럼 지금 GTX A 노선 개통 이게 그러면 집값이나 경매시장에 호재가 될 수 있습니까 지금? 조금 더 복잡하게 좀 살펴봐야 될 것 네. 같습니다. GTX가 개통됐다고 무조건 다 오른다. 이거는 굉장히 주의해야 됩니다. 일단 부동산 상품은 여러 개가 있어요. 주택도 있고 또 두 번째는 토지도 있고 상가도 있는데 어떤 이런 교통망이 광역 교통망이 딱 개통됐을 때 빨대 효과라는 게 일어납니다. 즉 특정 지역의 강한 상권이 네. 약한 상권을 다 빨아들이는 현상 아하, 때문에 예. 오히려 악영향을 미치는 지역도 있죠. 근데 이제 이 수서 쪽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을 해볼 만한 게 그동안 여러 가지 호재로 이게 가격이 많이 올랐었습니다. 근데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죠. 이쪽에 수요자들이 GTX가 개통되고 나니까 그쪽에 주택을 살려고 하니까 너무 높은 거예요. 그러면 지불 능력이 없는 사람들은 GTX 때문에 10분, 20분 거리에 조금 떨어진 수도권 외곽 지역으로 가서 수요 범위를 넓히게 될 때는 오히려 집값이 조정 국면으로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빨대 효과, 반대 효과가 있는 거죠. 실질적으로 출퇴근을 할 때 한 10분, 20분 더 든다는 건 크게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닙니다. 두 번째로 본인들이 지불할 대출, 뭐 여러 가지 어떤 집을 구매하면서 비용, 금융적 비용을 지불했는데 이런 거를 감당하는 게 굉장히 힘들 때 조금 집가가 낮은 데로 옮길 때 제일 큰 문제는 출퇴근의 문제거든요. 예. 근데 이런 출퇴근 문제가 해결된다면 오히려 동탄이나 그 남쪽으로 좀 더 수요를 넓게 확장시키면서 집값은 좀 더 넓게 낮은 지역이 좀 오르고 너무 좀 기대감이 높았던 지역이 GTX 개통과 맞물려서 가격이 내려가는 현상도 나올 수 있다고 보입니다. 예. 결국에는 뭐 이미 많이 오른 지역과 이제 앞으로 오를 지역 뭔가 좀 옥석가리가 좀 중요하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네. 그럼 경매 시장에서 가장 관심을 두고 보는 지역 어디라고 볼 수 있을까요? 예, 뭐 저희 회사도 이제 관심 있게 지역을 좀 보고 있는데 네네. 뭐 당연히 첫 번째 이제 평택이 되겠죠. GTX C 노선과 A 노선이 맞물려 있어서 더군다나 삼성을 포함해서 일자리가 많이 창출되다 보니까 이 지역이 지금 집값이 굉장히 낮아져 있지만 점점 어느 정도 가격을 상승세로 보일 거로 보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강원도 지역의 춘천과 원주가 GTX 수혜 지역이 됐는데 개인적으로 원주보다는 제가 춘천을 좀 높게 평가합니다. 춘천은 실질적으로 수도권 생활권에 들어와 있는데 50대 이상 어떤 고령화 시대가 된다면 은퇴자들이 많이 선호하는 지역이 춘천이고요. 또 한 가지 춘천은 기존의 어떤 도시개발 사업 등에 대한 도시의 양적 팽창이 한계가 있는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급은 제한된 상태에서 이런 수요층이 는다면 어느 정도 부동산 가격이 상당히 오를 소지가 있죠. 그리고 또 하나 생각해 볼 건 GTX C 노선이 평택을 거쳐서 아산과 그리고 천안까지 연장되는데요.
이 지역에 대해서도 눈여겨볼 만합니다. 이유는 수도권 남쪽에 대해서 수요층들은 누가 되느냐? 기존의 수도권 사람들이 아니라 경남이나 아니면 전라도, 충청도 사람들이 수도권에 직장을 갖게 될 때 수도권 지역에 바로 진입하기에는 주택 가격이 만만치 않거든요. 그럼 이들이 실제로 30분 이내에 직접적으로 출퇴근 가능할 수 있는 천안이나 아산 지역으로 수요를 두껍게 이룰 걸로 보여서 천안이나 아산 지역도 상당한 수요층을 이룰 걸로 보입니다. 예. 예. 지금까지는 그렇다면 이제 GTX 관련해서 어떤 기회 측면에서 좀 살펴봤다면은 뭐 항상 또 이렇게 명이 있으면 암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교수님 이거 GTX ABC 이거 얘기 나온 지 벌써 10년 넘었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겨우 이제 GTX A가 동탄 수서 구간 이제 개통 앞두고 있다 이 정도인데 네. 지금 또 말씀하신 DF 노선 같은 경우는 이게 또 조건이 또 향후 또 바뀔 수도 있다는 조건도 달렸고 네. 그럽니다. 그러면 혹시 무턱대고 이제 호재라고 접근하기보다 좀 요 GTX 관련해서 뭐 투자해서 주의할 점은 없을까요? 네네. 가끔 상담하다 보면 마음 아픈 사연들이 많은데 네. 이런 GTX 호재만 가지고 이른바 떴다방 기획부동산들이 무리한 투자를 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암만 입지가 좋아져도 부동산에는 해당 필지에 있는 행위 제한이 많이 있습니다. 전혀 개발할 수 없는 땅인데도 GTX 역세권에서 500m 거리, 뭐 2km 거리 이런 식으로 광고를 해서 전혀 개발할 수 없는 땅들을 파는 경우도 있으니까 이런 점을 굉장히 주의하셔야 될 것 같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주택에 대해서는 분명히 영향은 있지만 여러분 이 부동산 가격의 결정 요인은 입지만이 아닙니다. 입지와 관련된 이제 고령화 시대에 맞는 의료시설, 또 아이들의 학군에 대한 얘기, 또는 편의시설에 대한 얘기가 복합적으로 작용됩니다. 입지만 단순히 좋아졌다고 가격이 무조건 오르는 게 아니라 그에 맞는 일자리 창출, 출퇴근의 선호도 이런 것들도 많이 내용을 살펴봐야겠죠. 그다음에 이제 제일 큰 문제는 이 점입니다. 지금 GTS 확장에 대한 얘기는 예비 타당성 검토가 없는 상태에서 진행되는 경우입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GTX를 만들게 될 때 실질적인 비용이 얼마 들어가는가 이걸 구체적으로 계산하지 않고 결정을 했다는 얘기고 나중에 GTX 공사를 할 때 실질적인 공사 비용이 많이 나온다면 이에 대해서 국가가 다 부담을 한 게 아니라 해당 지자체가 부담을 해야 돼요. 문제는 지자체의 재정적 능력이 없거나 이럴 경우는 사업이 장기적으로 표류하거나 아니면 과거에도 몇 번 있었던 것처럼 사업 네. 자체가 무산되는 경우도 있다는 걸 주의해야 되겠죠. 지금 지지부진하던 서울 지하철 5호선 연장선 조정안도 발표가 됐는데 이미 기대감도 있고 관련해서 집값도 많이 좀 뛰었다고 하는데 네. 혹시 경매 매물 자체도 영향이 있나요? 영향이 있습니다. 이 지하철 5호선 같은 경우는 예. 현실적으로 이게 서울, 경기, 인천 이 3개 지자체가 다 맞물려 있다 보니까 조정안이 쉽게 결정되지 않았지만 이번에 GTS 연장 발표와 맞물려서 이게 결정이 합의가 됐는데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경기도 같은 경우에 아파트에 대해서 경매에서 반응은 굉장히 빠르게 일어납니다. 사실 발표되고 지금 채 한 달이 안 됐는데 그 사이에 경기도 풍부지구 같은데 아파트 보면은 입찰가가 굉장히 오르고 있어요. 더 재밌는 것은 입찰자 수가 거의 6, 7명 들어와서 종정가에 못 미쳤는데 지금은 종정가를 넘겨서 두 자릿수로 입찰이 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사람들이 GTX에 대한 기대심리 반영이 시장에서 크게 빠르게 나타나고 있다는 얘기겠죠. 네. 그래요. 지금 그러면 교수님 지금 일단 교통 호재가 이제 부동산 시장에 일단 가격 측면에서 영향을 즉각적으로 주는 거는 맞는 것 같고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보니까 경매 쪽에서의 경쟁률도 올라가고 네네. 그럼 지금 이 경매 전략 어떻게 가져가야 되겠습니까? 예. 많은 분들이 이제 경매는 네. 싸게 산다 생각하는데 예. 정말 공부를 좀 많이 하셔야 됩니다. 일단 경매 좋다고 해서 낙찰받고 나서 보면 네. 이 복잡한 권리 관계가 나오는데 전혀 뜻하지 않는 일로 큰 낭패를 볼 수가 있죠. 뭐 5억짜리를 내가 3억에 샀다고 좋아했는데 나는 전혀 본 적이 없는 세입자 보증금 3억을 물어줘야 된다. 예. 이런 것들이 인수주의라고 하죠.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공부가 안 될 때 실패할 수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권리 분석이 잘 됐다 하더라도 세입자의 명도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추가 비용이 들 수도 있고 또 추가적인 시간이 들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 등에 대해서 여러분이 조금 더 공부가 되고 또 필요하다면 전문가 조언을 듣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주의할 거는 GTX가 개통되고 났더니 그전까지 기대감으로 너무 높아졌지만 오히려 개통 후에 가격이 빠지면서 진정한 소비자들의 수요층이 원하는 가격으로
조정될 수 있는 지역들도 주의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떴다방들도 가끔씩 보면 전문가처럼 보이더라고요. 그렇죠. 그거 예. 어떻게 분별해야 되죠, 이거?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들이 제시하는 땅을 갖고 예. 직접 행정관청에 가서 예. 이 땅에 집 짓는다고 전원주택지 분양했는데 이 땅에 집을 지을 수 있습니까? 그러면 이제 얘기를 합니다. 여기는 이런 것 때문에 안 됩니다. 또 이 땅을 지금 내가 10,000평 중에서 200평 사는데 10,000평 중에 200평을 이렇게 분할하는데 분할이 됩니까? 물어보면 여러 가지 공법적 제한 때문에 분할이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얘기를 통해서 100% 정확한 검증을 사진할 수 있습니다. 네. 무조건 남들이 사니까 따라서 하는 건 굉장히 위험한 부동산 투자 선택이 되겠습니다. 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